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차량이 충돌하고 최루가스가 분사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한 폭풍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면서 LA 지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토네이도 발생 위험도 제기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애리조나주 템피에서도 강력한 폭풍으로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미 동부 지역에는 폭풍 노이스터가 강타하면서 3명이 숨지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50,000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품목의 교역 단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강화, 한국 업체의 미국 자회사 제재에 이어 양측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적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중국이 고의로 미국 대두를 사지 않는 방식으로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식용유와 다른 품목들에서 중국과 사업을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복 조치 발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남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때로 긴장감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먹을 맞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And if it's not, that's okay too. You have to do and go where the punches are thrown. You got to put up the blocks.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이어 지난주 첨단 제품의 필수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제품의 기존 관세에 더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물밑 실무 협상 및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며 갈등 수위를 조절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중은 14일자로 나란히 상대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미국 측이 중국을 겨눠 시작한 해운 조선업 조사에 협조했다며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중 양국 간 갈등 수위가 치솟는 가운데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중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달 말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 만남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하마스를 향해 무장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며 해제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We have told them we want to disarm, and they will disarm. And if they don't disarm, we will disarm them. And it'll happen quickly and perhaps violently.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하마스가 납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했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 명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인질 시신 28구 중 24구를 이스라엘에 반환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 휴전 합의 2단계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카고 도심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던 현장에 수십 명의 군중이 몰리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한 사람이 국경 순찰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약 1시간 후 이스트사이드 105번가에서 충돌하며 차량이 멈췄습니다. 당시 남성이 체포되자 주민과 시위대 70여 명이 현장에 몰려들었고 일부는 아이스 요원들을 향해 계란이나 각종 물건을 던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군중 해산을 위해 체류가스가 분사됐고 현장에서는 폭동 진압용이라고 적힌 용기와 물질들이 회수됐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대치로 13명이 체류가스에 노출됐고 일부는 인근 세차장에서 눈을 씻고 물과 수건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들은 모든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실내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강한 폭풍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면서 LA 지역 곳곳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산타모니카와 할리우드, 베니스 등 LA 일부 지역에 심각한 뇌우 경보를 발령했고 산사태와 토네이도 발생 위험이 있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15가구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고 팰리세이즈와 맨더빌 캐년 지역에는 의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전역에서는 침수 피해와 차량 전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부 고속도로 차선이 폐쇄되고 집중호우로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피경보가 수요일 이른 아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무 대피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LA 지역을 토네이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능성은 낮지만 드물게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도 강력한 폭풍이 강타하면서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템피시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비와 돌풍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템피 지역을 강타하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대형 트럭이 전복되며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소방대원들이 100건 이상의 구조 요청에 투입됐으며 주택 550채와 소규모 사업체 7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3만 4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13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The ceiling had cracked. Initially, it was just like a trickle going down. I had a bucket under there, and then the whole ceiling cracked, and it was flooding. And then my door was stuck for like 20 minutes, and the neighbors had to help me get out. 한편 당국은 현재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대규모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강력한 폭풍 노이스터가 미 동부 지역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노이스터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We put boards up to make sure if the water flows this way that it doesn't come down the road. 이번 폭풍으로 뉴욕에서 최소 3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약 3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에서는 태풍의 여파로 1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노이스터가 오늘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날씨가 점점 안정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비영리 의료기관의 종사자 4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는 오늘부터 일요일 오전 7시까지 5일 동안 캘리포니아 의료진 약 3만 1,000명을 포함해 4만 6천여 명의 의료진들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진료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이저 퍼머넌트 측은 이미 시장 평균보다 높은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파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하와이주를 중심으로 5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운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LA 지역 메디컬 센터에서도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카이저 퍼머넌트 측은 파업 기간 동안 7,600여 명의 대체 인력과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자동차 평균 기관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9월 미국 신차의 평균 거래 가격은 5만 8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고급 승용차와 전기차 판매 증가로 분석됩니다. 9월 전기차 판매 비율은 전체의 1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5만 8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 종료되기 전 구매를 서두른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차 시장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가 차량 중심의 판매 구조로 평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금리와 고용시장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위험이 없는 결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really isn't a risk-free path now since it appears that inflation is running above our target and appears to be continuing to increase quite gradually, but increase. It's still on the way up.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곧바로 금리 인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고용 둔화 조짐과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향후 통화 정책의 미세 조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는 28일과 29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실종되거나 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만 해도 140건이 넘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 살던 38살 신경준 씨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캄보디아 건설 현장에서 한 달에 1,600만 원을 벌 수 있단 말에 지인과 함께 간 건데 3개월쯤 지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에 감옥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옥이야 그 말에서 이제 딱 뭐가 왔었어요.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이게 감옥이지 뭐. 그러곤 연락이 끊겼고 실종 신고를 한 지 2달이 지난 7월 갑자기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빠, 단 2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 씨는 실종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있단 표시로 보내온 신 씨의 얼굴은 누군가 시킨 듯 정면을 바로 본 채 굳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신 씨가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실종 신고를 해제했지만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경남에서 사는 20대 남성도 지난해 말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다는 여행사 일자리를 얻으러 태국으로 출국했다 갑자기 캄보디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곤 하루 14시간씩 로맨스 스캠 유인책 역할을 하다 최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구속되어 있지만 살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담 높이가 한 3-4m 이상이고 보는 앞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앞서 8월에도 경남 창원에선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조직에 붙잡힌 20대 남녀들이 1,600만 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캄보디아와 관련해 실종, 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는 전국 143건. 이 가운데 52건은 신고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이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이런 캄보디아 범죄를 주목해오던 미국과 영국도 관련 조직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로 해 활동하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업체로 카지노와 불법 스캠 센터, 즉 사기를 위한 범죄 단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경영인은 회장인 천즈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천즈는 지난 1987년 중국에서 출생해 빠르게 부를 축적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는 런던의 1억 파운드, 우리 돈 1,900억 원의 건물과 우리 돈 230억 원짜리 저택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프린스 그룹과 함께 캄보디아의 금융 서비스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도 미국 금융 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확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후이원 그룹은 사기와 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화폐 자금을 세탁해 왔는데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을 세탁하는 데도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캄보디아의 불법 사기 조직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프린스 그룹을 필두로 이와 연계된 진베이 그룹 그리고 암호화폐 플랫폼인 바이엑스 거래소를 제재한다고 영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프린스 그룹의 자회사가 건설한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푸놈펜 외곽의 대규모 불법 사기 단지의 배후 회사라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의 불법 사기 조직들이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유인해 카지노나 특수시설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온라인 사기를 자행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에 근거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을 주목해왔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잔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비단 한국인들만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향후 대대적인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납치, 고문 사건이 잇따르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범죄 실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여 데려간 뒤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는 사기 사업장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50여 곳의 대규모 사기 단지를 확인했다며 당국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사기 사업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1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 매체 네이션은 미국 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지의 사기 조직으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이 같은 온라인 사기 조직이 이제는 남미와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한 척이 투하된 폭탄에 맞아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선박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 선박이 테러 단체와 연계된 마약 운반선이었다며 공습으로 탑승자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카리브해 일대 군자사를 배치해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이번 행동이 주권 침해이자 정권 교체 시도라고 반발했고 국제사회 일각에서도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67이란 숫자판에 빨간 금지선이 그어진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법정 은퇴 연령을 2030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공무원 조기 퇴직을 제한하는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경찰 추산 약 8만 명이 모여 정부의 정년 연장 방안을 규탄했습니다. 이 총파업의 여파로 브뤼셀 공항과 샤를루아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지하철, 버스, 트램 등 시내 대중교통도 멈춰섰습니다. 벨기에는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루마니아, 폴란드, 프랑스에 이어 재정 적자 비율이 4번째로 높은데요. 여기에 현재 GDP의 1.5% 수준의 국방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5%까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분야의 지출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주 넘게 이어진 Z세대의 시위에 마다가스카르의 의회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군 엘리트 부대 캡사트는 즉시 정권 장악을 선언했습니다. 캡사트 부대는 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의 해산을 명령하고 최대 2년 동안 과도정부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정 수립이 공식화되자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대통령 군합 조도는 명백한 쿠데타라며 반발했지만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난과 물 부족이 항의하며 시작된 Z세대 시위가 19일 만에 대통령 축출로 이어지면서 마다가스카르는 최근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권이 무너진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물품들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처음 시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이 건넨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 김 씨에게 가방이 전달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샤넬 매장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 발언 차례가 돌아오자 전 씨 측 변호인은 곧바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받아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입니다. 전 씨 측은 나중에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는 물론 샤넬 가방 2점을 교환한 것으로 추정하는 물품들까지 모두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재판 단계에 들어서자 처음으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자연스레 샤넬 직원 증인 신문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은 사전에 청탁을 전달한 바 없고 김 씨에게 전달될 금품을 잠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지만 특정 현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서 일반적인 노무 활동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전략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김 씨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당시 전산실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첫 폭발 이후 연쇄 폭발이 이어졌고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전산실 전체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배터리 팩이 층층이 보관된 선반 앞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업자 손에는 전동 드라이버로 보이는 연장이 들려 있습니다. 저녁 8시 16분쯤 선반 뒤쪽에서 불꽃이 튀더니 화염이 치솟습니다. 놀란 작업자 일부가 황급히 대피합니다. 불길이 멎는 듯 했지만 1분여 뒤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선반 앞에 모여있던 작업자들은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고 옆 배터리까지 연쇄적으로 폭발합니다. 잠시 뒤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소화기를 뿌렸지만 불길이 꺼지지 않고 바닥과 천장을 타고 오히려 번져나갑니다. 첫 폭발 이후 5분여 만에 전산실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배터리 이전 설치와 관련해 적절한 업체가 선정된 게 맞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좀 하시고 사람들을 뽑은 겁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배터리 이전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 다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되겠다. 사전 안전 조치에 대한 기록이 감리일지에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충전량을 확인해야 된다든가 렉별로 전원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사전 조치 내용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6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한자로 차라는 글자가 적힌 채 해양 쓰레기와 함께 포대자루에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하얀 가루가 담긴 투명 비닐봉투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발견된 마약류를 해경이 분류해 놓은 겁니다. 포대자루 안에 해양 쓰레기와 함께 있는 걸 환경지킴이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1kg씩 비닐봉지에 소분돼 노란 테이프로 밀봉돼 있었고 한자로 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그 비닐봉지 해가지고 노란 테이프로 밴딩이 돼 있어요. 밴딩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하얀 수정체 같은 게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발견된 마약류는 국과수 감정 결과 케타민 20kg으로 확인됐습니다.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개인이 들여오기엔 많은 양이라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모래사장에서 정체가 의심스러워 마약 더미를 주워 포대에 담아뒀다는 환경지킴이의 진술을 확보해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마약단속국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 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0월 1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